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GS건설의 실적 악화로 촉발된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시크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오늘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1.5%, 중국 증시가 1.1%, 또 홍콩 증시가 1.2% 빠졌던 데 비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는 좀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0.2% 빠진 192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1.24% 오른 553포인트. 코스닥은 급하게 내렸다가 또 급하게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가수 싸이의 신곡이죠. 젠틀맨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늘 13%나 급등했고요.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DI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오늘 장중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거래 상위를 차지할지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배워가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시거든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7시 반부터 상담은 시작이 됩니다. 자, 월요일에 감독님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조건 실전이다. 다양한 경험이 말해주는 성공 투자 전략.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최병곤 전문가의 실전 단기 매매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월요일을 함께 주실 감독님은요.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이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거래소 시장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또 특히 조선업종이라든지 뭐 건설업종 특히 이런 쪽에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만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회사인 한라건설에 대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다가 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도 나오고 또 두산 계열사들도 오늘 급락이 나오고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또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 저번 주만 해도 급락이 나오면서 추세를 깨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고 또 하락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저 또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나오기 힘든 확률로의 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떨쳐버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큰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수준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은 나오면은 어쨌든 굉장히 좀 확실한 시그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제 추세가 죽었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를 기준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굵은 선 21선을 기준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추세를 방향을 잡게 마련이고 요번에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꽤 많은 상승을 했고 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가 무너지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강력하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추세를 되살리는 방법은 내려간 만큼 다시 반전을 해서 회복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긴 있지만은 상당히 적은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번에 시장이 그렇게 나타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대규모 매수 때문에 결국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땡겨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기관들이 그 시장의 주역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기관들이 1,300억씩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의 그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상승세가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시장은 아직까지는 논외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추세를 되살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분위기 자체도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탕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시장을 이끌 만한 수익이 낼 만한 종목들은 존재하기 마련일 텐데요. 오늘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은 과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돌파 매매가 그 돌파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선두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 짚어보면은 그런 돌파 패턴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눈에 띄기 쉬운 종목들만 엄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예외는 아니라서 돌파 패턴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타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LG전자를 사셔라.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동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최근에 옵티머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호평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해 있고 시장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뭔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투자를 하려면은 그 관점은 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도 LG전자가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은요, 저번 주에 제가 LG이노텍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G이노텍은 그렇게 돌파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중에 추가 돌파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박스권을 단숨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봉상의 진행이 아니라 일봉상의 진행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 가격대 82,000원권을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죠.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든지 급등세를 타는 흐름들은 나올 수가 없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저항을 받던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쯤 전기전자를 노려보시는 지금 전기전자를 투자를 좀 해보려는 분들은 다른 쪽을 보지 마시고 LG전자를 투자하시면은요 6개월 뒤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LG전자를 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관련주들 쪽에서도 돌파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돌파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LG전자하고 관련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아니면 수익성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대표적인 돌파 패턴 저번 주에는 안 나왔고 이번 주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던
패턴인데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죠.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꾸준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요 구간에서 나왔죠. 그래서 조정도 받고 흐름도 뭐 약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기업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또 다시 2차 저항 라인인 24,000원권을 어제 넘어섰죠. 금요일 날 돌파를 해주면서 돌파하는 패턴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돌파 패턴입니다. 여기서 저항 라인을 애초에 시작부터 뚫고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티가 납니다. 저항 라인이 이 가격대가 됐었는데 이 가격을 시초가부터 뛰어넘죠. 그리고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매수로 꾸준히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상승 흥세를 타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종목의 상승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 종목이 더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더 홀딩을 해야 되고 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조정을 줄 때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때 강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돌파 자리가 요 자리였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92,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돌파만 나오면은 넘어갑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그 가는 종목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패턴들이 보통 보면은 돌파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파가 나올 때 뭔가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넘어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내가 어떻게든 싸게 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투자자들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응용력을 발휘해서 한번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거 LG이노텍을 한번 사고 싶었는데 그때 최 대표가 얘기를 하길래 나도 한번 살라고 했었는데 결국 못 샀다. 근데 이게 결국은 92,000원까지 가버리더라. 나 놓친 것 같아. 억울해. 또 다른 종목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또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종목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강한 종목을 또 다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매수 포인트 잡기, 전 저점이나 전 고점 같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으셔라. 그러면은 거기가 저점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이 됐던 가격이 여기예요. 자,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면은 87,000원권 전후에서 반전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반전이 나오면은요. 이 종목은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주식이다. 이 종목은 더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종목의 대응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종목을 엉뚱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찍으면은요, 걔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찍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 또 공략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투자자들께서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 종목이 확 날아가면은 아이고 내가 이 종목 놓쳤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뭐 그런 거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놓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또 노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가기 시작한 종목은요. 중대형주는 최소한 3, 4개월은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2년까지도 상승을 해요. 중소형주라면은 그것이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중대형주 같으면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한 번 매수가 좋아지면은 그 종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함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패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주로 LG전자 관련주들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의 매수세가 이 스마트폰 관련주나 전기전자 쪽으로 매기가 다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번 시간에 제가 하향 돌파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향 돌파 나오는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은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향 돌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고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요. 뭐 오늘은 그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죠. 자, 종목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성제약인데요. 오늘 상한가 갔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요, 상한가 가기 전에 흐름이 다 나옵니다. 돌파 패턴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복습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금방 잡아내십니다. 자, 보시니까 아이고 저것도 돌파 패턴이었구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잡으시면 되니까요. 자, 어디서 돌파가 나왔습니까? 보시다시피 주가가 딱 넘어가는 자리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크게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나오고 있나요? 딱 보시면은 바로 어디서부터 주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저항란을 돌파를 하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사실 이 앞에 구간은요, 다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그 주연을 빛나게 해줄 조연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요 포인트에서부터 이 저항 라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던 이 자리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거기서 돌파가 한번 딱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다음날 이런 거는 물론 운도 좀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은 딱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추가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죠. 계속 갈 듯 말 듯 답답하게 진행하던 종목이 한 방에 왕창 넘어서 버리는 형태가 이런 돌파 패턴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요. 저도 사실 이 직업을 거의 10년 넘게 해오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촉이라고 하면 좀 웃으시던데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대부분 느껴요. 근데 지금 동성제약 같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시장이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진입을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저점을 확 찍었다가 그냥 수직으로 V자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은요. 장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메이저들 시장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조만간 코스닥 시장이나 기술주 쪽에서 큰 장이 한번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 주식 경영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 자체가 강해지는데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전문가들은 그 상황을 빨리빨리 느끼고 있고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아도 야 이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투자자들은 지금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맨날 나쁜 얘기하고 저 북에서 김정은이가 맨날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불안해 하시길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 자체는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파 패턴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시간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급락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사실 올라가는 주식만 맨날 얘기하면은요, 내려가는 주식이 섭섭해합니다. 니들만 주식이고 우리는 주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주식에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주식도 어쩌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 때 삼성전자가 최초로 적자를 한번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1분기든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수익성이 엄청납니다. 분기별로도 몇 조 단위로 수익성을 내놓고 있고 순이익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놨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근데 그렇게 적자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요, 그 적자를 내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 시점이 저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존속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었고
그 상황 자체가 일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 뭐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많겠지만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은 지금의 급락은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응을 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락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 가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일 급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요즘 보면은 역시 건설주예요. 제일 먼저 그 필두가 됐던 것이 그 GS건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차트가 GS건설인데요. 이거 무슨 개별주가 아닙니다. 부도나는 주식이 아닌데 이거 진짜 GS건설 차트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GS건설 맞고요. 예전에 20만 원 근처까지 가던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6, 7조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1조 6천 원까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GS그룹이라는 큰 기업이 모기업이 버티고 있고 GS건설은 국내 부동산 경기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고 해외 수주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여전히 중동 쪽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호황을 맞이하면서 수주가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대규모 적자를 본 것이 아니고 처음 적자를 내놨는데 이것이 주가가 단숨에 하한가를 점으로 두 방 맞고 그 다음에 오늘도 8%나 떨어지는 그리고 앞서도 이미 하락이 나왔던 이런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돼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주가가 나올 때는요. 사실 투자자들께서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집니다.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감이 안 와요. 근데 이럴 때도 잘만 타이밍을 잡으시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악화된 상황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안 미칠 때는 그렇게 급락했던 상황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과거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가까웠게 현대차가 2011년도에 그때는 물론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은요. 2011년도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급락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 종목이 대부분 다 그랬었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8월 달에 주가가 연속으로 25% 정도를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었고 이미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4%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번 크게 개파락을 하면서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주식인데 이게 11%나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완전히 그냥 멘붕에 온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저점을 찍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을 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5%를 뺐습니다. 이야, 이거 보니까요. 현대차가 여기서 날려먹은 시가총액이 엄청난 거예요. 33%나 떨어지니까. 그런데 바꾸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식을 사면은 자, 장중에 보시면은요. 장중에 14%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종가 기준으로도 10%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장중에 6%나 상승이 나오면서 요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틀 기준으로 그죠? 거의 20%가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현대차에서.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투자자들의 멘붕이 나오는데 그 멘붕을 저점에서 받은 사람은 20%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요,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급락이 잘 안 나오는데 급락이 한번 나오면은 그것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자, 여기서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이 또 추가적인 급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그때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기존의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누군가는 사겠죠. 그럼 그 사는 사람은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잘 안 던져요. 손바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물 공백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연속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올 때는 그것이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대량으로 터질 때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추세가 죽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기를 한번 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제일 많이 심하게 나타났던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리만 브라더스 때 그 2008년도 검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흐름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조선주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이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이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요. 자그만치 여기서 여기까지 63%를 떨어졌어요. 사실 50%만 떨어져도 반토막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락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그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시면은 기존의 하락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폭락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한가를 맞는데 대량 거래, 그리고 그 전날도 개파락 하는데 대량 거래, 막 이런 식으로 9%또 하한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막 터집니다. 손바꿈이 활발하게 나오고 기존 주주들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다 던진다는 얘기죠. 그걸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사이에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해서 첫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한 3, 4일 만에 딱 일주일 만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요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65,700원. 2배로 올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량 거래가 터질 때는 항상 기술적 반등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막 자빠지고 있는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요.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던지면서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이 종목은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GS건설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떡궁 보고 놀란다고 막 집어던진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거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매수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죠. 손바꿈이 발생한 거예요. GS건설도 오늘 거래량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오늘 거래량이 920만 주예요. 근데 이 GS건설의 총 주식 숫자가 5,100만 주입니다. 그러면 거의 10%, 20%에 달하는 물량이 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타이밍을 잡는 거는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다면요, 포인트를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는 안 나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무슨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장수 같습니다만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니고요. 리만 사태도 누구한테는 공포로 기억이 되지만은 누구한테는 그것이 대박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존속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올 때는 한 번쯤은 매수를 노려보실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세가 약한 종목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정상이지만은 너무나 급락이 심하게 나오고 매물 공백이 생기면서 주식을 투매를 할 때는 그 물량은 한 번쯤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단기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1년씩 보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5일선까지만 회복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20, 3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다음 주 와서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기회가 와 있다는 거 한번 참조를 하시고 대응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강의 들으니까요. 시장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는 늘 호황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식을 내 던지든지 아니면 혹은 담든지 판단은 본인이 해야겠지만 전문가의 이런 주식 투자 노하우를 들으시면 어떤 종목들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건지 또 사 담을 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월요일 최병곤 위원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좋은 습관을 들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러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만큼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앞서서 강의도 잘 들으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TC 바이오요. 예, CTC 바이오 얼마에 사셨어요? 24,600원에 20%요. 24,600원 20%요? 네네. 굉장히 낮은 가격대 사셨어요. 기분 굉장히 좋으시겠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걸 해가지고 유성증자도 받았거든요. 아, 예. 근데 또 23일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무상증자도 있다고 하고. 호재네요, 예. 그 AI 조류독감 그것도 수혜줘도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적도 좋다고 하기를 샀는데 생각외로 오늘도 올랐다 또 빠지고 해가지고 앞으로 예.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좀 장기 투자를 원하세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 좋다고 하면 계속 들고 갈 생각이거든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고요. 네네.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방송에서 보면은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가 최병건 전문가님 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오늘 꼭 상담 한번 받아봤어요. 예, 전화 참 잘 하셨습니다. 예. 사실 주가가 3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동력이 붙는다는 거라 신고가를 더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CTC 바이오 앞으로 흐름 어떨지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TV 보고 계시나요? 예. 전화 끊을 테니까 TV로 지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예, CTC 바이오는 저도 방송에서 소개를 좀 드렸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CTC 그린이라는 자회사도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또 그 강좌를 드렸던 그 패턴, 돌파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자금 여력이 많다는 것을 자랑도 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AI 수혜주라고도 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할 때 팔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지금 당장 안 팔면은 바로 급락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주가가 좀 길게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은요. 원래 CTC 바이오가 저평가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고 기관들이 크게 한번 해먹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가면은
한 번은 또 꺾어지기 마련이고 지금의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도 몇 년씩 끌고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꺾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는 꺾어질 텐데 그 상승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간에 상승한 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조정을 좀 겪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여기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더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조짐이 좀 안 좋다라면은 매도를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잠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당황하시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버렸을 때 파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또 기다리면은 기존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은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고 매수가 잘 들어올 때 주식을 좀 팔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한 번쯤은 매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 가격은 대략적으로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도 지금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병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할 때 한 번쯤은 매도로 대응해보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37,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올려주시거든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최병곤 위원님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얼마에 사셨어요? 25만 9,600원. 25만 9,6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30% 정도요. 예, 예. 시청자님이 한 번에 매수가 됐던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사셨어요? 한 번에. 그러셨어요. 이후로는 좀 예.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예, 예. 언제쯤 빠졌어요. 사신 거예요? 이게 아마 금년 한 1월이가 2월 달에는 잘 모르겠네요. 예. 예. 롯데케미칼을 사셨던 이유는요? 이제 KP 케미칼 자회사하고 합병하고 병합하고 예. 또 인도네시아가 회사 또 설립해가지고 한다고 예. 예,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만 괜찮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예.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예, 저희가 예.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해서 풀어드릴까요? 그 손절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예? 손절을 혹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좀 알려 주시라고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비중은 약 한 10% 정도 되지. 나머지는 또 다른 종목에 있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주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망치도 계속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거죠. 특히 이제 수급 주체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이 확실히 갈리다 보니까 거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이라든 종목 자체가 뭐 존속이 의문된다든지 뭐 상황이 의문스럽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상황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모멘텀을 갖고 급등을 타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요.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왔을 때 전량 매도는 아니지만은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매수가 들어오는 구도 자체는 금방 바뀌기는 힘들어요.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만 계속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종목은 계속 안 들어오는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들어오는 종목만 붙들고 있으면은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데서 억울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시켜 놓고 그 종목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쪽을 노리십시오. LG전자라든지 그 관련 협력업체를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종목을 완전히 포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으니까 우선 뒤로 좀 물려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하다가 이 상황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뭔가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늘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은 사실 뭐 이 사이클상 산업 사이클상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 흐름을 무작정 이렇게 손실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우선 좀 하셨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사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반등한다면 얼마쯤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기다릴 수 있느냐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선의 그 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9만 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분을 만회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32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3,900원에 30% 들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대한전선은 참 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제가 아마 방송을 할 때마다 질문을 받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여기서 참 명확한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전선이 사실 그동안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산도 거의 1조 원대 넘게를 갖다 팔았고요. 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크게 한번 큰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계속 어려운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단 차트 모습만 봤을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언제 갑자기 호재성 재료가 떠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 2,700원권까지만 와줘도 참 좋은데요. 하여튼 뭐 2,500원에서 2,700원권 사이를 좀 보시고 그 정도에서 비중을 상당 부분 좀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 봐달라고 문의를 주신 분 거 봐드릴 건데요. 현대 EP입니다. 현대 EP를 5,100원에 비중은 아직까지는 10%만 실으신 것 같고요. 얼마에 팔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자, 현대 EP는 주마다 지금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아마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기다리시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면 또 위에서 파십시오. 대략적으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넘어가면 새로 매입을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넘어가는데 아유 나는 괜히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돌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흐름이 달라지는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일단 파시고요. 그 가격 넘어가면 다시 매입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봐드리는 종목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솔고바이오 봐드릴게요. 솔고바이오 1,300원에 100% 지금 팔까요? 물어보셨어요? 자, 솔고바이오 같은 종목은 100% 질르기가 참 어려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이 사실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몇몇 종목으로만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반등을 줄 때마다 단계적으로 매도를 좀 해나가시고 비중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100%를 들고 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1,200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시고요. 일단 뭐 다물 멀티미디어나 오픈 베이스의 진행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물 멀티미디어가 한번 치고 나올 타이밍인데 여기서 못 치고 나오면은 솔고바이오는 더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선두권 주식을 보시면서 가격을 조절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오를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10분 전부터 이렌텍 좀 봐달라고 문의 주신 분 거 지금 풀어드릴게요. 매수가가 8,630원이시고 20%시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예. 자, 이 종목은 그동안 중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를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또 낮으신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돌파가 10,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10,000원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보십시오. 거기까지 보시고 돌파가 안 나온다면 매도를 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11,000원대 넘어까지도 목표가를 세우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동국 실업 봐드릴게요. 오늘 종가는 3,750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3,740원 매수가 되셨고요.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자, 동국 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을 잠깐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자리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 반등을 좀 기다리셔도 되는 자리인데 다만 여기서 반전을 못하면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3,300원대까지 매수를 한번 기다려봤지 않을까. 어차피 이 자리는 어중간하니까요. 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대략적으로 3,900원 정도입니다. 여기를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못 넘어가면 종목이 약해지는 거고요. 뚫고 넘어가면은 4,200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돌파가 안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요, 3,300원이나 3,350원, 뭐 3,400원 요 사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해 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3.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된 제일모직 지금 풀어드릴게요. 9,490원, 94,900원 오늘 종가였고요. 이 종목을 9만 원에 사셨군요. 9만 원에 100%.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요? 자,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모직은 섬유업종이 아니라 전기전자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기전자 쪽, 특히 스마트폰 쪽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를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리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돌파를 계속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98,000원 정도가 오면은 저항 라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쯤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98,000원 정도를 보시고 목표가로 해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비중을 상당히 줄이시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AST 제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6,800원에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5%시거든요. 무상증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증하기 전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를 노리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AST 제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은 주식이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은 최소한 적어도 5,300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홀딩을 좀 더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민소매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내일은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을 회복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